국내 증시에서 유상증자는 너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죠. 기업이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정을 하더라도 회사를 위한 결정이다 라는 말 한마디면 그만이었고, 오랫동안 주주는 그저 그 회사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주주 손해는 상법 개정이라는 칼 한 자루가 쥐어졌고, 드디어 이 기존 주주들이 반격에 나선 것이죠. 자, 상법이 바뀐 이후로 처음으로 유상증자가 부당하다며 주주 서한까지 보낸 일이 있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상법 개정 이후 첫 시험대에 오를 수 있는 이 사건,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롯데가 가진 롯데렌탈의 지분 56%를 이 어피니티라고 하는 사모펀드에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분을 매각함과 동시에 이 유상증자도 함께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유상증자를 함께 진행했냐? 그것은 이 가격을 보면 좀 답이 나오는데, 자, 우선 롯데가 자기 지분을 주당 7만 7천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당시 주가가 3만 원도 채 되지 않았는데 무려 2.6배나 비싸게 매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즉 지분 6천억짜리를 1조 6천억 원에 매도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모펀드에게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발행해 줍니다. 근데 이 신주 발행가가 29,180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7만 7천 원의 주식을 사간 투자자에게 바로 2만 9천 원짜리 신주를 발행해 준다? 이건 누가 봐도 야, 사모펀드 너가 우리 경영권 비싸게 사주면 대신 내가 신주를 싸게 발행해 줄 테니까 평단가 낮춰줄 수 있으니 그렇게 하자, 이렇게밖에 보일 수가 없는 거겠죠.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6천억짜리 지분을 1조 6천억 원에 매수를 했으니까 이걸 수익해서 엑시트하기가 얼마나 빡빡하겠어요. 그런데 대신 2만 9천 원짜리 신주를 대량으로 받아서 섞어버리면 평균 매수 단가가 확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매도자인 롯데는 비싸게 팔아서 줬고, 매수자인 사모펀드는 평단가를 낮춰서 줬고, 대신 그 손해는 이 기존 주주들이 떠안는 구조라는 이런 전체적인 뉘앙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 주주분들이 불만이 터져 나온 겁니다. 자, 결국 롯데렌탈의 지분을 4% 들고 있는 이 VIP 자산운용이 이 소액주주들을 대표해서 롯데렌탈 측으로 주주 서한을 보내게 됩니다. 자, 소액주주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불법적인 유상증자를 즉시 철회하기 바랍니다 라는 제목과 함께 내용을 좀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핵심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 그러니까 너네 평단 낮추려고 하는 유상증자 때문에 왜 우리 소액주주들이 지분 가치가 희석돼야 되면서 피해를 봐야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VIP 자산운용이 요구하는 것은 주당 가격을 2만 9천 원이 아니라 최소 5만 9천 원 이상 올려라, 현재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문제가 여기서 유상증자를 만약에 진행하게 돼서 사모펀드가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지분율이 67%를 확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법상 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게 되는 거라서 해당 주주는 이제 특별 결의를 통해서 주총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주들의 의견은 묵살한 채 사실상 회사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절대 반지를 끼는 것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당연히 소수 주주들의 이익을 먼저 하기보다는 기업이나 대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할 확률이 앞으로 높아지게 되는 거니까 이건 안 된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다양한 일들이 현재의 상법 개정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위반을 하는 행위다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 상법 개정이 대주주와 특정 투자자 이익이 아니라 주주 전체 이익, 이런 소주주주들을 챙기는 이런 부분들이 상법 개정으로 통과가 됐었죠. 근데 결국 이번 사건은 대주주와 사모펀드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기존 주주들을 위한 의무를 저버렸다라고 현재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말고도 돈이 필요하면 다른 자산을 팔거나 은행에서 빌리는 방법도 있는데 왜 굳이 주주들 피눈물 나게 유상증자를 택했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어피니티라는 사모펀드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락앤락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상장 폐지를 시킨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수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제2의 락앤락 사태다, 이렇게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롯데렌탈의 입장은 어떨까요? 자,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다 회사를 위한 결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상증자를 한 이유는 이 롯데렌탈이 발행한 회사채 중에서 이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최대 주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조기 상환을 요구하게 됐을 시 그만큼 현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 조기 상환을 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하게 되면 회사 신용 등급도 하락하게 되고 재무도 위험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상증자로 현금을 확보해 대비했어야 됐다, 이렇게 현재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유상증자는 주주 배정이 아니라 삼자 배정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이상 없는 거 아니냐, 주가 하락도 막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명 뭔가 좀 이상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삼자 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주 배정이 아니라. 그거는 사모펀드의 단가를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모펀드에게만 신주를 주는 삼자 배정을 한 거지, 이게 주주들을 위한 결정이다 이렇게 포장하기는 제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내용은 이 롯데렌탈의 공시를 좀 뜯어보게 되면 이번 유상증자로 확보하는 2,100억 중에 회사채 상환에 쓰이겠다라고 한 돈이 고작 900억입니다. 아니 이거 뭐 수천억 회사채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 회사채에 쓰이는 돈이 900억밖에 안 되는, 절반도 쓰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나머지 1,200억은 뭐야, 시설 자금? 신사업에 투자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대주주는 비싼 값에 성공적으로 엑시트를 하고 이 새로 들어온 대주주는 싼 값에 지분을 늘려서 이 절대 권력을 쥐게 되는데, 이게 정말로 공정한 자본시장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들만의 잔치일까요? 자, 이번 유상증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승인 심사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위가 이번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지 아니면 승인을 해서 이 소액주주들의 분노에 휩싸이게 될지 어떻게 될지 끝까지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